어제 이어서 모고십도성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부터 임운이라 맡길 임자 운전할 운자입니다. 마음을 운전한다는 것을 맡긴다. 누가 어디에게 맡기느냐? 그동안에는 이제 지도자가 또는 도심이 욕심이 있는 인심을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은 탐독 오욕이 있었던 그 마음을 이제 도심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맡긴다. 즉 다시 말하면 목동이 고삐나 회초리를 가지지 않고 소가 움직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 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동은 잠을 자고 소는 자유대로 풀을 뜯는다. 이것은 이제 시시각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선생님의 지도 없이, 지도자의 지도가 없이 제자의 사유에 따라서 또 그 자유에 따라서 맡겨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또 인연을 따르거나 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마음과 행동하는 것이 절도에 맞는다, 도에 맞는다, 그런 지경을 이루어지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임운이다. 8번은 상망이다. 서로 상자, 잊을망자. 사람과 소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 인심이라는 것과 도심이라는 것과 소라는 것과 이게 목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나눠져 있었는데 소는 목동을 잃고 목동은 소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도심은 인심을 이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인심은 도심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둘이 거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당에서도 이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경계는 경계고 나는 나에서 그 경계와 내가 이렇게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이 경계가 수월하게 잘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는 독조, 홀로 독자, 빛을 조도인데, 소는 간대 없고 사람만 남았다. 그동안에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스려야 할 마음, 인간의 이제 오욕, 번뇌, 이것을 이제 말했는데, 다룰 것이 없으니까 사람만 남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도심과 인심이라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도인이고 도인 그 자체가 이제 소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온통 도심으로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론상의 진리처럼 공적 영지의 그 묘 공적 영지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론상의 진리에 이제 합의를 해서 인연 따라서 인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10 마지막입니다. 쌍민, 쌍을 이룬다. 두 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쌍무지개 떴다, 쌍둥이다라고 하는 두 개를 말하죠. 근데 민자는 이게 섞일 민자예요. 뒤섞여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과 깨끗한 물이 합해져 버리면은 이건 흙탕물도 아니고 깨끗한 물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유가 무가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합해져 버리는 거, 인신과 도심이 합해져 버려서 이 상대성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죠. 상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합쳐져 버렸으니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쌍민이라.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관념상으로 이거다 저거다 했는데 그 관념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나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없어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있는 것은 저것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고 저런 것은 저것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진다. 오늘 그 어느 사람과 이제 대화를 셋이 하다가 어느 A라는 사람이 아주 곤란한 그 지경에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만큼은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런 얘기는 절대 그 낱말도 꺼내지 맙시다. 그 낱말 꺼내는 사람은 꿈밤이라도 하나 때립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B라는 분이 아유 그럴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지 말자. 뭐 그 말을 뭐 하지도 말자. 이렇게 얽매이지 말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하자. 없으면 없는 대로 말하자. 이건 뭐예요? 이건 자체는 이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러면 이 괴로운 마음을 내지 말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다. 뭐 괴롭지 않다라는 말이다. 그 말 자체를 우리
생각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하고 절을 했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유무가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인제 쌍민이에요. 쌍민은 인제 그래서 인제 이론상만 둥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해서 모구십도송에서 인제 소와 목동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 이론상만 나타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그 소를 길들인다, 마음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제 마음 법위 등급의 그 단계로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다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게 뭐 기계처럼 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몇 개월 되면 계급이 하나씩 탁탁 올라가듯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구십도송의 인제 수제 그러니까 제재를 받아들인다. 법을 입문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법을 따라가고 훈련도 있으면 훈련도 따라가고 법회가 있으면 법회도 따라가고 이런 것이 수제예요. 그 회수는 그 법에 딱 묶여 가지고 인제 그 법대로 하려고 하는 믿음이 서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이 인제 저는 특신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신급은 '아 우리 대종사님 법대로 하면 되겠다. 이론상의 진리가 확실한 진리의 가르치시구나. 이걸 믿고 내가 일생을 걸겠다. 영생을 걸겠다.' 이게 특신이 단계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순복은 인제 길들여진다 이렇게 거기에 인제 그 항복한다. 그 마음을 인제 조복한다라는 뜻이고 무에는 이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게 법마상정급의 단계라고 봤는데요. 법마상정급이라는 것은 법과 말을 구분을 하면서 자꾸 법이 승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해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 무해의 단계를 간다는 것은 이제 법과 항마에 오르는 지경이에요. 법이 인제 80-90% 훨씬 이겼고 마가 인제 밑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무해는 어떤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상정급의 그 높은 그 단계에 인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임운과 상망 그러니까 인제 마음 가는 대로 맡겨 버리고 그다음에 인제 목동도 없고 소도 없고 이것은 인제 서로가 인제 일치가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법강항마의 순숙한 단계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도심이나 인심이다 이런 것을 구태여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자기 이미 마음씀과 행동이 이미 항마의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 도심과 인심이라는 것이 구분되지 않고 그 자체가 도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제 독조의 의미는 인제 홀로 독자 빛을 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적영지의 그 진연 묘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인제 법에 다 승화가 돼요. 승화가 되는 것은 이건 큰 스승입니다. 이제 법과학마에도 스승이지만은 진리에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진리에 척척 들어맞기 때문에 출가의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10은 그 열애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정산종사님의 법문 중에서도 인제 집심, 관심, 무심 공부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수심정경에 이제 내수양을 그 설명을 하실 때 이 집심, 관심, 무심 공부를 말씀을 하시는데 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계속 뭉친다는 뜻이에요. 계속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을 법문으로 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 정도 되죠. 뭐 고삐를 탁 껴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집심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 집심 공부가 단단히 되어야 돼요. 이 집심 공부가 단단히 되면 일취월장이 돼요. 이 집심 공부를 하지 않고 허술하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연륜만 쌓인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심 공부의 그 계기가 상당히 순수히 되고 차곡차곡 쌓여야만 돼요. 그래서 관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인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아이를 돌볼 때에 아이를 꽉 내 가슴에 안고 꼼짝도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이를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내버려 두면은 지가 이렇게 놀러 다니고 가고 싶은 데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무서운 칼을 만지려고 한다든지 또는 위험한 곳에 부딪힐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제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마음속 나를 생각할 때에 내가 경계에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인제 피경도 하고 또는
욕심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놔뒀다가 경계에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미견을 이렇게 방지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개를 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개추를 길게도 했다가 짧게도 했다가 그 조절 가능한, 개가 너무 멀리 가면 좀 잡아당기고 위험하면 잡아당기고, 경계도 없이 위험하지 않으면 줄을 길게 놔서 개가 멀리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것이 관심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삐를 놓는 것과 같다. 무심 공부는 무회라고 볼 수 있죠. 무회는 거리낌이 없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도심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막 법으로 다스리고 스승의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없거든요. 목동은 소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소 뜻과 자기 마음 하는 것과 이제 그 도심이 이렇게 같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태여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되게 이제 교무님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순수히 되면 삼식계문을 놓아버리거든요. 삼식계문 체크를 안 하는데 그 계문에 특별히 이제 매이지 않기 때문에 무심 공부는 또한 상망이다. 사람과 소가 서로를 잊었다라고 하는 단계. 마음이 이렇게 청정해서 서로 그 인심, 삼독 오욕심과 도심이 구분이 없고 둘이 하나로 딱 되어버려 가지고 항상 청정하고 동정의 한결 같고, 또 경계가 또 경계로 보이지 않고 경계와 내가 합일돼 버려 가지고 수월하게 잘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것을 이제 무심 공부라고 하고, 또 능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능심 단계는 이것은 공부를 하는 단계는 아니죠. 이미 그 마음 작용이 독조와 쌍민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출가의와 이 열의의 단계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막 한다라는 것보다도 마음을 그대로 운영하고 쓰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모구십도성과의 관계는 집심 단계, 관심 단계, 무심 단계, 그다음에 능심 단계가 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현재 내 마음이 어느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법문에 대조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말을 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